이른 아침 병원 복도를 힘겹게 걷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온몸이 쇠약해 보였고 한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죠.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고 마치 이곳이 익숙한 듯 천천히 접수대 앞으로 다가갔어요. 저 오늘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할머니는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접수대 직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어요. 여보세요, 접수해야 하는데요. 그제야 직원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한번 훑어본 뒤 서류를 대충 넘기며 말했죠. 보험 안 되는데요. 현금 접수만 가능합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손을 더듬거렸어요. 자그마한 손가방을 열고 안에 있는 동전과 지폐 몇 장을 조심스레 꺼냈죠. 손이 덜덜 떨려서 몇 개는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두드렸어요. 일에서 없는 사람들은 병원 오는 것도 일이야. 얼른 계산하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자리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진짜 거짓골이네. 그 말에 할머니는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돈을 내고 접수증을 받아들었죠.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할머니. 하지만 간호사는 몇 번을 지나가면서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조금 뒤 차트를 들고 있던 간호사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는 작게 대답했어요. 김정희입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보험 없는 환자네. 그냥 약 처방받고 가시면 돼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상태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하지만 간호사는 별 관심 없는 표정으로 차트를 덮었어요. 의사 선생님 바쁘세요. 이따가 약 타서 가시면 돼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대기 중이던 젊은 남자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노인네들은 꼭 병원 와서 괜히 트집 잡는다니까. 돈도 없으면서 진료는 왜 받으려고 해? 그 말에 대기실에서 몇몇 사람들이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뿐이었죠.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주치의가 들어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차트를 휙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도 퇴원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몸을 일으키려다 가슴을 부여잡고 헉헉거렸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아직. 하지만 의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여긴 요양원이 아닙니다. 병실이 부족한데 언제까지 눕고 계실 겁니까? 간호사가 다가와서 이불을 거칠게 걷었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움켜쥐었어요. 잠깐만요. 아직 검사도. 그러나 간호사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다른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할머니보다 더 급한 사람 많습니다. 직원 2명이 다가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부축이라기보다 밀어내는 느낌이었죠. 어서 퇴원 수속 밟으세요. 할머니는 울컥하며 말했어요. 저 돈이 없다고 이렇게 쫓아내는 건가요? 하지만 의사는 짜증난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으면 진료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할머니는 얇은 병원복 차림으로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 안에는 낡은 약 봉투 몇 개뿐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를 맞으며 두리번거렸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그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병원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불쌍하긴 한데 우리가 도와줄 순 없잖아.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할머니는 어깨를 움츠리며 벤치에 조용히 앉았어요. 온몸이 젖어갔지만 피할 곳이 없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검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병원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남자의 시선이 비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할머니를 향해 멈췄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병원 앞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젖은 병원복은 피부에 착 달라붙었고 손에 들린 작은 비닐봉지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그녀는 몸을 떨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병원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깊은 주름이 잡힌 이마가 강한 인상을 주었어요. 그의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고 그가 내리는 순간 병원 직원들이 긴장한 듯 허둥지둥 움직였어요. 회장님, 오신다고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지요. 병원장이 급하게 달려나와 허리를 숙였어요. 뒤따라 나온 몇몇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그의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장 입은 남자는 그들의 인사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곧바로 병원 문 앞에서 비를 맞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가만히 노인을 바라보자 병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혹시... 하지만 남자는 병원장의 말을 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병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 저 할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라고? 설마 농담이겠지?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저예요. 저 현수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떨렸어요. 현수? 그 이름을 부르며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녀의 손이 아주 조금 들리더니 다시 힘없이 내려갔어요. 남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때서야 병원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그는 허둥대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이 할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라니 설마. 하지만 남자는 단호하게 병원장을 바라보았어요. 설마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병원장은 입을 꾹 다물고 땀을 훔쳤어요. 병원장과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노인이라고 무시했던 사람, 진료비도 못 낸다고 쫓아냈던 사람, 그 사람이 병원 최대 기부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간호사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더라? 이거 잘못되면 병원 문 닫는 거 아냐? 의사와 직원들은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무서우리만큼 차가웠어요. 누가 우리 어머니를 병원에서 쫓아냈죠?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숨을 삼켰어요. 병원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저... 하지만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병원장에게 말했어요. 오해? 이게 오해로 보입니까? 그는 젖은 병원복을 입은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비에 젖고 떨리는 몸, 그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 안에 든 건 겨우 약 봉투 몇 장뿐.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분이 회장님의 어머니이실 줄은. 그러나 남자는 병원장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대우해도 된다는 겁니까? 병원장은 말문이 막혀 버렸어요. 그를 바라보는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 병원의 방식을 제가 직접 바꾸도록 하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병원장은 그제야 사색이 된 얼굴로 남자를 바라봤어요. 병원장은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노인이 자신이 모시는 회장님의 어머니라니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손끝이 떨렸어요. 그는 당황한 채 회장님에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오해십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모질게 대할 의도는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모질게 대할 의도는 없었다고요? 그는 천천히 어머니를 가리켰어요. 젖은 병원복, 잔뜩 웅크린 몸, 차가운 벤치 위에서 떨고 있는 모습. 이게 당신이 말하는 착오입니까? 병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을 질끈 감고 애써 변명했어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병실이 부족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하지만 회장님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법무팀에 연락해. 오늘부로 병원장 해임 조치 들어가도록 해. 병원장은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순간 실수한 겁니다. 제발 기회를. 그러나 회장님은 병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으니 다른 환자들에게는 어땠을지 뻔하군요.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병원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피가 다 빠진 듯 창백했어요. 간호사들과 직원들도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흐릿한 눈이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현수야. 회장님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급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몰라 뵀어요. 죄송해요. 도대체 왜 이런 곳에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깊은 아픔이 서려 있었어요. 난 그냥 병원에 온 게 죄가 될 줄 몰랐어. 그 말에 회장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병원은 이제 바뀔 겁니다. 제가 직접 바꿀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장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 병원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어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밀어 회장님의 손을 살짝 감쌌어요. 나 하나 잘못된 대우 받았다고 이 병원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단다. 병원장은 그 말을 듣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진짜로 미안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에서 당당히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렴. 회장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한마디가 병원 전체를 울리듯 퍼졌어요. 진짜로 미안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에서 당당히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렴. 그 말이 떨어지자 병원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한 얼굴을 했어요. 그동안 그들이 했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우리 그동안 너무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환자들 무시했던 적 많잖아. 그게 병원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핑계였던 거 아닐까? 간호사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용서하시는데 우리야말로 부끄럽지 않나? 그때 회장님이 직원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의 눈빛은 강렬했어요. 지금부터 이 병원은 변할 겁니다. 그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강하게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누구든 아픈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직접 운영할 새로운 병원의 방향입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장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몇 주 뒤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접수대에 모든 환자를 존중합니다. 라는 문구가 걸렸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병실이 따로 마련되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모든 환자를 정중하게 대했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모실게요. 보험이 없으셔도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 도와드립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가난한 환자들을 무시하거나 쫓아내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의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는 한 분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김정희 어머니 기념홀. 그곳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아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린 병원입니다. 그 누구도 병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병원 앞 벤치에서 쫓겨나던 한 노인의 모습이 이제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몇 달 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 곳곳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직원들의 태도도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과거 가난한 환자들이 주눅 들며 걸어왔던 곳이 이제는 누구든 당당히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 접수대에서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한눈에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였어요. 저기 여기서 진료받을 수 있나요? 접수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어르신. 보험 여부 상관없이 진료 가능합니다. 진료 접수해 드릴게요. 노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가난한 환자들은 접수조차 거부당했는데 이제는 다정한 목소리로 맞이해 주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노인은 감격한 듯 눈가를 훔쳤어요. 이제야 돈 없이도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었어요. 한편 병원 한편에 자리 잡은 김정희 어머니 기념홀. 그곳을 지나던 직원들과 환자들은 한 번씩 멈춰 서서 사진을 바라보곤 했어요. 이분이 우리 병원을 바꿔주신 분이라지? 그렇대. 이분 덕분에 우리도 진료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날 회장님도 기념홀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 이제 병원은 어머니가 원하던 곳이 되었어요. 그는 조용히 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기념홀 벽에 새겨진 문구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린 병원입니다. 그 누구도 병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그 문장을 보며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 어머니도 마치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 보였어요. 어느 날 병원 로비에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중년의 남성이었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는 병원 기념홀 앞에서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정희 어머니 기념홀. 사진 속 할머니를 바라보며 남성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병원 접수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 혹시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접수 직원이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을요? 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회장님이 기념홀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당신이? 그 낯선 남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현수야, 오랜만이구나. 회장님의 주먹이 살짝 움켜쥐어졌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죠?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회장님이 저 사람을 아는 거야? 뭔가 심상치 않다. 그 순간 긴장감이 병원 로비를 감돌았어요. 회장님은 침착하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몇 년 전이었죠.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겁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 말에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 와서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그렇게 쫓겨났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남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을 때 당신은 한 번이라도 돌아봤나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병원 로비를 울리듯 퍼졌어요. 남자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깊이 가라앉았어요.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회장님에게 건넸어요. 이건 너희 어머니를 위한 작은 마음이다. 봉투 안에는 기부 증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운영을 위한 거액의 기부금이었어요. 이건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뜻을 잇는데 써줬으면 해. 회장님은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이제 와서 속죄를 하고 싶다는 겁니까? 남자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 회장님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회장님은 손에 들린 기부 증서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이것은 거액의 돈, 병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회장님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있는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지만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갈등이 묻어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용서하실까요? 그 말에 남자의 손이 움찔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회장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접어 손에 쥐었어요. 이 돈이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진심이라면. 잠시 숨을 들이마신 뒤 이어서 말했어요.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이 아닌 직접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세요. 그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라도 그렇게 살겠다. 그 순간 기념홀 안에 걸려있던 할머니의 사진이 부드럽게 빛을 받았어요.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어요. 회장님은 사진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을까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병원은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가난한 환자들도 당당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환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을 꼭 잡은 작은 아이가 그녀 곁에 있었어요.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접수대 앞에 섰어요. 저기 저희가 보험이 없는데 혹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이 병원은 누구에게나 열린 곳입니다. 그 말에 여성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작은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회장님은 병원 창가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어머니, 이제야 진짜로 바뀌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부터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병원의 새로운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병원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되었어요. 더 이상 가난한 환자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병원 직원들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환자들을 맞이했어요. 어느 날 예전에는 늘 차갑게 환자들을 대하던 간호사 한 명이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을 조심스레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진료 접수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노인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는 몇 달 전만 해도 병원에서 무시당하며 돌아서야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진료받을 수 있단 말인가? 간호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병원은 아픈 사람을 위한 곳이잖아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맙구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병원 직원들은 조용히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도 변해야 했던 거였어. 그래. 이제야 진짜로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된 것 같아.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던 회장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병원의 문을 열고 걸어 나갔어요. 어느 늦은 밤, 병원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곳만은 조명이 따뜻하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김정희 어머니 기념홀. 그곳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앞에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회장님은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어머니, 이제 병원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기념홀 벽에 새겨진 문구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린 병원입니다. 그 누구도 병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그 말이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했던 마지막 말처럼 들렸어요. 병원 바깥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진 속 할머니가 아주 살짝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은 달라졌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함없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따뜻한 마음. 이제 그것이 이 병원의 영원한 정신이 되었어요.